15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장과 지방의회 관계입니다. 그럼 일단 내가 물어봅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에는 두 가지 기관이 있죠. 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이 있죠. 집행기관의 장이 이제 지자체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기관도 주민이 직선으로 뽑는 거죠. 집행기관의 장도 주민이 뽑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치 대통령제처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관 대립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기관 대립형인데 그럼 문제는 물어본 거예요. 장과 의회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장과 의회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지방의회가 예산 심의 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국회와 지방의회가 똑같죠. 국회가 삭감 삭제할 때는 행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지만 행정부 편성안에 비해서 증액하고 설치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편성한 거에 대해서 삭감 삭제는 자유롭게 하지만 증액과 설치할 때는 지방의 동의를 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똑같죠.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받고 1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제2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조례안은 조례에서 확정되는 겁니다. 맞죠? 20일 이내에 뭐 한다고? 무엇을 해야 돼요? 제2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제2요구도 하지 않죠? 뭣도 하지 않죠? 공포도 하지 않죠? 그러면 확정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하나 이제 물어봅시다. 의결기관이 의결하면 집행기관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뭐하면 의결기관이 의결하면 집행기관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의결기관이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기관에게 넘겨야 되죠. 왜? 시행하라고, 집행하라고. 됐죠? 며칠 이내에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의결기관이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기관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방정부는 한 업무를 의결기관이 의결하면 집행기관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며칠 이내에 넘겨야 돼요. 5일 이내, 5일 이내. 오케이? 이거 잘 나오잖아. 5일 이내에 넘기는 거예요. 오케이? 5일 이내. 그러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장은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가 20일 이내에 제2요구를 하든가 해야 돼요. 오케이? 이때 제2요구는 물어봅시다. 20일 이내 하죠. 수정요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부 요구 돼요? 안 돼요? 뭐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제한 요건과 똑같아요. 수정요구도 안 되고 일부도 안 돼요. 유보 거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부 거부만 해야 돼요. 그건 똑같죠. 대통령제 그거하고. 단지 뭐가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며칠 이내? 15일 이내인데 얘는 20일 이내에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2요구가 있게 되면 재의결해야 되죠. 똑같죠. 법률안 제2요구 했을 때랑 의결 종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재의결이 안 되면 부결된 거고 재의결이 되면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것이 법령에 위반되면 며칠 이내에 제소해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20일 이내인데 이 지방자치법에서 15일 이내가 딱 하나예요. 15일 이내가. 그게 뭐예요? 직무이행명령이 15일 이내에 해야 돼요. 직무이행명령. 우리가 직무이행명령을 봐봐. 직무이행명령을 언제 발해요? 조정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발하죠.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죠. 이때 직무이행명령이 15일 이내예요. 나머지는 20일 이내거든요. 모른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15일 이내 직무이행명령이 언제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작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사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것도 정리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맞죠?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해야 되죠. 오케이. 왜 안 할까요? 이제 하려고. 그래서 뭐 한다. 꼭 10월 달에 합격할 겁니다. 맞죠? 진짜 합격할 거예요. 정리도 하고 그러죠? 합격할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다시. 조례사 학생 2번도 맞죠? 3번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아닙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맞죠?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죠. 오케이? 그러면 사무직원의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임명권자가 지자체장이에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닙니다. 오케이? 사무처 직원의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지자체장이 되는 거지 지방의회 의원이 아닙니다. 오케이? 답은 3번이고 4번. 지방자치장의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는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소급여가 있다 없다? 없고 그때부터만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케이? 답 몇 번이고? 3번이 됩니다. 3번이 됐는데 이걸 보기 전에 이 15번에 16번 티브가설을 보기 전에 해설 한번 봐. 3번 해설 한번 봅시다. 15번에 3번 해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뭘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다. 사무직원은 지방의 의장이 추천에 따라 각 지방자치장이 임명합니다. 오케이? 누가 임명권자다? 장이 임명권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지방자치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이임하여야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대통령을 정하는 일반적 이 사람들은 이임할 수 있지만 핵심은 뭐다? 임명권자가 누구다? 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임할 때도 사무처장한테 이임하는 거예요? 지방의 의장한테 이임하는 거예요? 의장한테 이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봐봐요.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사무과장 이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과장, 사무처장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장이에요. 장이 자기 부하에게 이임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임하는 거 아니에요? 의장한테 이임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됐죠? 절대 임용권은 의장한테 이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장이라면 의장한테 인사권에 이임하겠어요? 안 하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최고 힘인데 인사권이. 그래서 본인이 행사하는 겁니다. 장이 행사하는데 일부는 사무처의 공무원에게 임임할 수도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임하는 게 아니다. 의장한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됐죠? 이 정도는 꼭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16번에 티브가설을 봅시다. 티브가설이죠. 티브가설은 지방자치가 능률성이라는 논거예요. 지방자치가 민주성이라는 논거예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뭐한다? 더 능률성의 논거지 민주성의 논거가 아닙니다. 티브가설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한다?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되죠. 그럴 때는 지방자치가 더 능률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부 효과가 없어야 되죠. 세 번째가 뭐예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정보라는 건 뭐예요? A지방정부, B지방, C지방정부가 어느 업무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더 투입할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A는 뭐한다? 취업, B는 교육, C는 노인복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로 이사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비용이 제로라는 거죠. 이사비용이 제로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소득이 배당소득이라는 거야.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나의 소득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돼? 이사비용이 제로니까 이사할 때마다 포장비사 이사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지 좀 말고
오케이. 소득이 똑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1번 봅시다. 1번 봅시다. 지방공공재 최적 공급 규모 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지방정부가 합리적이고 자립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방공공재 공급의 분권화가 효율적이라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오케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효율성에 놓은 거지 민주성에 놓은 건 아닙니다. 일부효과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16번의 문제는 1번이 답인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과거 행정학 어렵게 나올 때 이게 아주 단골 시험 문제 중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최적 공급 규모 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이거 틀린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디브 가서는 모든 지방정부는 자신의 최적 규모를 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최적 규모를 추구해요. 그러면 그러나 지방공공 최적 공급 규모 결정에 관한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최적 공급 규모 결정에 관한 이론이 아니고 지방공공의 최적의 공급 규모에 관한 뭐한다? 이론은 사회적 수요 곡선과 사회적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 공급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티브 가설을 공공선택론에서 배우죠. 그럼 공공선택론은 뭐예요? 경제학의 방법론을 도입한 거거든요. 맞죠? 그럼 경제학의 방법론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티브 가설은 최적 규모를 추구한다고는 보는 겁니다. 최적 규모를 추구하는데 공급 규모가 아니에요. 최적 규모이지. 다시 봅시다.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 규모는 오케이?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 규모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 규모를 추구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공급 규모는 아니라니까. 그러면 최적 규모는 뭐예요? 공급을 최적적으로 규모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최적 규모는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는 거예요? 최적 공급 규모가 아니라 최적 규모를 뭘로 보는 거예요? 적정한 인구수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티브 가서는 최적의 규모를 추구해요. 지자체. 그 최적의 규모를 공공서비스 공급 규모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 최적의 인구 규모로 보는 거예요. 왜? 여러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인구를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잘할 필요 없어요. 내가 최적의 인구를 데리고 있을 만큼 뭐 한다? 잘하는 걸 특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이동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민이 이동해서. 뭐 한다고? 주민이 이동하는 거니까. 티브 가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발로 뛰는 투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최적 규모를 추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공공서비스 공급 규모가 아니라 최적 규모를 뭐예요? 인구 숫자로 보는 거예요. 인구 숫자로 보는 거죠. 최적 규모를 추구하는 이론은 맞는데 최적 공급 규모는 아니에요. 오케이? 최적의 인구 숫자를 데리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과거에 정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수능가에서 논란이 됐어요. 아니 최적 규모에 공급 규모가 불어나가는 거잖아요. 막 따지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출제자는 뭐예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미동도 안 해요. 선생님, 이거 막 내가 가서 항의 좀 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 그냥 앉아있지 그러니? 그래요. 왜? 네가 아무리 소리쳐 H친다 할지라도 안 바꿔주는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많이 틀렸어요. 내가 그래서 올해 이 문제 보고 또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랬죠. 다시 한번. 최적 공급 규모가 아니라 최적 규모입니다. 최적 규모는 인구수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답은 1번입니다. 대부분의 기존의 시험 문제는 뭐예요? 이 1번과 2번의 전제 조건을 반대로 써갖고 답으로 냈는데 이걸 벗어난 최초의 문제죠. 지금 최근에 나온 문제로서는. 최근이나 해봐야 10년 정도 된 문제죠. 오케이. 17번 갑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위원회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구별하죠. 맞죠? 국회도 똑같잖아요.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소규모 상임위원회, 소규모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요. 그 문제 2번 해설 한번 보실래요? 문제 2번 해설 한번 봅시다.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뭘로 결정해요?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지방의회가 설치하면 설치하는 겁니다. 오케이? 3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역의회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기초의회는 사무기나 사무과를 둘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직급이 달라요. 직급이. 그러니까 광역의회는 뭐 한다? 사무처라 해서 처장이라 해서 직급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작은 데는 뭐예요? 사무국, 사무과라 해서 국장, 과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직급에 따라서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4번 봅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 의장이 그 지방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답은 4번이잖아요. 사무처 직원은 누가 임명한다? 봐봐요. 지방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장이 임명하는 거죠. 오케이? 장이 임명하는 거고 아까랑 똑같잖아요. 일부는 뭐 한다?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에게 임할 수 있는 거지 의장에게는 절대 임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18번 갑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오케이? 1번. 지방자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시군 간의 조합을 만들 때는 누구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시도 간의 조합을 만들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시군구라 할지라도 시도를 달리하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방자치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당연히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하면 되는 거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 협의회는 보고야. 승인이 아니야. 언제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지금 기억이 가물거리죠. 아주 오래전에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꼭 봐요. 오케이? 오늘 저녁에 가서 꼭 다시 봐야 됩니다. 오케이? 협의회는 보고하는 거예요. 오케이? 조합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협의회는 보고사항이고 조합은 승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자체가 아닌 것을 폐지하고 분합할 때는 뭐예요? 보고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뭐 한다? 명칭 구역 변경 정도는 뭐 한다? 보고하고 끝내요. 폐지 분합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승인이 훨씬 더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협의회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오케이? 아까 보고와 승인의 차이점은 설명해 줬죠. 보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왜 이렇게 했어요? 내 맘입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승인은 뭐예요? 해주세요. 사정을 해야 된다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니까.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격을 갖습니다. 맞죠? 지자체 조합은 법인입니다. 왜? 지자체니까. 조합은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규칙 및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그대로 있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뭐?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좀 이따 3번은 좀 이따 답은 3번이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지방채발의 원칙은 뭐예요? 지방의 의결을 받고 누가 발행하요? 장이 발행하는 거죠. 지방의 의결을 받고 장이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오케이?
예외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 의결을 받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가 뭐예요? 외채를 발행할 때. 두 번째가 뭐예요? 한도를 초과했을 때. 세 번째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입니다. 오케이.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4번. 지방자치 조합은 당연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오케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 의결을 받으면. 오케이. 그러면 이때 지방의 의결은 뭐예요?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의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이제 3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조례 및 규칙재정권을 가진다. 가질 수 없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주민이 직접 뽑은 의회가 없잖아요. 오케이? 조합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재정권과 규칙재정권이 없어요. 오케이? 주민이 직접 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구성원이 누구예요? 지자체가 구성원이에요. 지자체 상호간에 뭐한다? 조합장도 만들고 조합의회도 만들기는 만드는데 뭐한다? 그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조례재정권과 규칙재정권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오케이. 19번 갑시다. 19번 갑니다. 반드시 이 정도만 하지 말고 그 해설은 끝까지 다 읽어봐. 또 읽지 말고 버리지 말고 꼭 읽어. 근데 내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간만에 편집을 좀 해서 이렇게 색깔도 넣고 그랬어요. 근데 출력하다 보니까 색깔이 없어져 버리네. 아니요. 나름대로 좀 한다고 했는데 결국 똑같대. 아니요, 내가 이거 뭐죠? 법조문하고 그 해설 달아놓은 것을 좀 색깔 달리 했어요.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똑같잖아요. 왜 그럴까? 칼라 프린터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막 색깔 바탕색을 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안 되는 배워서. 근데 똑같더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더라. 할 필요가 없더라. 19번 갑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습니다.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직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주소를 이전하는 거죠. 왜 주민이만이 시험을 볼 수 있거나 또는 3년 이상 거주했던 주민이 시험을 보니까 그러죠. 2번.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재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갖습니다. 또는 반대로 뭐한다? 어떤 의무도 져야 돼요? 돈을 내놔야 되는 의무도 지는 거예요. 맞죠? 모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이 실시하는 지방의 의원과 지방자치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왜 그럴까? 모든 주민은 아니에요. 누구예요? 법령으로 정하는 자만 되는 거예요. 법령으로 정하는 자만.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 의원과 지방자치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누가 가져?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더라도 출마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제일 먼저는 뭐예요? 법령으로 정한 사람들만 해요. 제일 먼저 뭐 한다? 출마는 몇 세 이상만 해요. 투표는 19세 이상이 주민이 하는 거고 출마는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만 출마할 수 있어요. 25세 이상만. 여러분 중에 일부는 출마 못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다 25세가 넘었다는 걸. 아니 25세 안 넘은 사람 있잖아요. 왜?
법적인 나이로 하니까 다 27세 넘었어요? 좀 넘었다 할지라도 안 넘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야지 수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25세가 되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민 중에서도 뭐 한다? 외국인은 투표권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은 없어요? 출마는 못 해요. 맞죠? 출마는 못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3번 질문 봅시다. 모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원과 장애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오케이? 주민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만 되는 거죠. 일단 출마는 25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예요? 주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뭐 한다? 투표권은 있더라 할지라도 무엇은 없어요?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봅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 제정 개폐청 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사는 것은 거의 외국인에게 다 인정된다 그러면 돼요. 왜 그래요? 왜 인정해 줄까? 물론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 뭐예요? 상호주의예요. 다 배우셨죠? 헌법에서? 상호주의가 뭐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인정하면 우리나라도 인정해 준다. 이게 상호주의예요. 그럼 대부분의 나라가 상호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한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만큼 외국인에 대해서 거의 모든 투표권 참여권 인정해줘요. 출마권만 좀 포기가 되는 거고. 오케이? 왜 그래요? 바로 제1교포들이에요. 사람들이 일본의 지방정부에서 뭐 한다? 참정권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요. 그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고 해서 무슨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만한 독립변수 역할을 못해요. 극소수니까. 근데 아주 역사적 불행한 사건이지만 우리나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강제징용을 당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정부에 다 인정을 해줘요. 상호주의 때문에. 외국에는 우리나라 주민들이 뭐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 4번 질문처럼 뭐예요?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제정 개표 전부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오케이. 즉 지방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인정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정보공개 청구 인정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 외국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거든요. 오케이. 19번에 다음 몇 번이다? 3번이면 되는 겁니다. 20번 갑시다.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도 좋은 말이잖아.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해야 됩니다. 맞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률을 법령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 특별회계는 법률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방자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요. 근데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뭘로 설치해야 돼요? 법률로 설치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지방정부 특별회계는 뭐예요? 법률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기금은 법률로 설치합니다. 오케이? 맞죠?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법률로 설치합니다. 맞죠? 그러면 지방정부의 특별회계는 법률과 조례로 설치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20문제예요. 여기까지가 20문제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20문제인데, 오케이. 우리가 20문제를 보고 나서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정리를 곧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딜레이를 시키면 뭐예요? 나중에 부담감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조기에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여기죠? 오케이. 왜 그렇게 눈으로 쳐다봐? 다음 주 하자고? 아, 해야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쭉 넘겨봐요.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방자치법을 봅니다. 쭉 넘기시면 지방자치법 내용이 있습니다. 오케이. 지방자치법의 내용이 있죠. 오케이.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일부를 좀 다뤄봅시다. 법률입니다. 법률. 이게 이 국가직 7급 놔두고 특강을 할 때 이 자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법에 11조에 뭐가 있어요? 국가사무 처리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11조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처리할 수 없다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애교 국방. 국가 존립에 필요한 것은 국가가 해야 돼요? 지자체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물어볼게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지방정부 할 수 있다 없다? 농산물, 수산물에 관한 업무는 지방정부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한다며. 봐봐. 이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양곡은 뭐만 못하는 거예요?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만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꼭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수업시간 때부터. 그런데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만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축산물은 다음 중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 농축산물 있죠.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나왔네? 답. 틀려본 거예요. 따지러 오죠. 그게 아니라니까. 농산물, 축산물이 아니라 이것들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만 중앙정부가 하는 거고 지방정부가 못해요. 이걸 주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만 뭐가 한다?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그냥 농산물 업무 지방정부가 핵심적으로 하는 업무잖아요. 여러분 고향에서 농산물, 수산물 누가 해요? 지자체가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전국적 규모의 오케이 또는 수출입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업무는 누가 해야 된다? 그때는 지방정부가 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가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 국가란 말이 들어간 건 전부 다 중앙정부가 해야 돼요. 그 다음 근로기준, 측량단위, 전국적으로 기준. 그러니까 문제 법조문을 잘 읽어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편처든 전국적 규모.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하고 지자체가 하기 힘든 것은 뭐냐?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주의하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농축수산물은 지방정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한데 이런 것의 전국적 규모의 업무는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전속적으로 처리합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조례와 규칙이죠. 아까 했던 거 법조문 한번 봅시다. 법조문으로 다시. 조례안이 지방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며칠 이내? 5일 이내 의결해 줘야 되는 거야. 5일 이내. 왜 집행하라고. 5일 이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장은 20일 이내에 공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공표를 하든가 아니면 제2요구를 하는데 제2요구를 할 때는 뭐예요? 기간 안에 환부해야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유보 거부는 안 되는 거야. 수정 거부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잘 안 나와? 헌법에서 내니까 잘 안 나와요. 그냥 20일 이내에 한다는 거. 수정, 제2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2요구가 이렇게 되면 재의결해야 되죠.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포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조례하는 조례에서 확정되는 거야. 그럴 때 뭐 한다? 5일 이내 장이 공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방의 의장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지방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이 공포하는 게 아니라 장이 공포 안 하면 의장이 이제 공포해야 되죠. 확정된 것은. 오케이. 확정된 것을 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 의장이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런 법조문을 꼭 한번 숙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의장의 불신임 의결이죠. 그러니까 지방의 의원들은 뭐한다? 자신이 선임한 의장과 부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은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거든요. 그럼 불신임할 때도 제적 과반수가 의결하면 불신임되는 거예요. 국회의장도 똑같잖아요. 지방의 의장이나 부의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죠.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오케이? 얼마의 발의?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불신임 의결되면 의장과 부의장이 아닌 거죠. 지방의 의원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의장과 부의장이 아닐 뿐입니다. 그래서 2항 3항이죠.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10조 봅시다. 1항 봅시다. 특별시와 부시장이죠. 정수 3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누구? 2명인데 뭐 한다?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둘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을 둘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다? 서울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인데 인구 800만 이상이 되는데 어디예요? 경기도밖에 없어요. 경기도. 오케이. 부산이 400만이 무너졌나요? 지금? 부산 시민.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400만이 무너졌던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인천이 몇 년 전에 300만 넘었다고 막 축제했죠. 그러니까 300만 조금 넘었을 거고. 맞죠? 경기도가 한 1200만 명이 지금 넘었죠. 서울은 1000만 명이 약간 무너졌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를 5천만 명이라 그러면 이 수도권에 얼마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수도권에 서울시 1000만, 경기도 1200만 좀 넘었으니까 1200만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인천 300만 그러면 1500, 2500. 한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아요. 일반의 인구에. 이건 우리 지방자치론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다 분산해야 돼요. 아니, 지방자치론은 수도권의 집중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혹시라도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수도권 집중은 지방자치론의 관점에서 무조건 부정적인 거예요. 지방이 뭐예요? 소멸하니까. 혹시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지방자치론은 수도권 집중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목 자체가 지방자치론이잖아요. 오케이? 이제 그렇게 혹시라도 시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기초자치단체는 뭐 한다? 한 명이라는 거죠. 기초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이 당연히 한 명이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상호 간의 분쟁 조정이죠. 누구? 지방정부 상호 간의 분쟁 조정이죠. 중앙과 지방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장 상호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을 때는 오케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현저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없이도 직권에 의해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어떻게 한다? 오케이. 그 다음 직권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해서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그 조정 결정사항을 뭐예요? 이행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지방자치장에게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했을. 이게 뭐예요? 직무 이행명령을 내리고 대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준용한다는 게 뭐다?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상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직무상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한다?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은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성력이 있어요? 없죠.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을 중앙이 처리해요. 근데 실제 구성력을 주면 지방자치가 실제로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 구성력은 없고 여기에만 있다는 겁니다. 조합의 설립이죠. 조합의 설립입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합니다. 오케이? 규약을 정하고 시도는 누구? 행안부 장관. 시도는 시도지사에 보고야 승인이야. 승인이야. 조합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다만 구성원 시군구라 할지라도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뭐한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조합은 법인입니다. 왜? 지방자치단체니까 법인인 거죠. 지방자치단체니까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무에 대한 감사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한 것만 감사할 수 있지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것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절차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 결과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중복감사 금지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주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항이죠. 이미 감사원이 감사를 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감사를 하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 중복감사 금지라는 겁니다. 오케이? 감사원이 이미 감사를 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중복감사 금지라 그럽니다. 오케이? 어디까지 알아야 돼? 중복감사 금지까지. 오케이. 중복감사 금지까지. 누가 감사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중복감사가 금지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뭐 한다? 이해 문제와 플러스 지방재정법부터 합니다. 오케이. 이거 끝나면 지방재정법 나와요. 오케이. 다음 주 수요일에 보도록 합니다. 오케이.